안녕하세요, 막쌤입니다. 수능 수학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 첫 번째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의 풀이의 첫 번째는 진수 조건과 미조건 정리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까먹지 않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지 또는 밑이 1보다 큰지에 따라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의한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는 사실 역시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는 fx는 0보다 커야 되고 마찬가지로 gx보다는 이하가 돼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이걸 동시에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 첫 번째 이 놈부터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이 부분을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0보다 fx가 0보다 커야 되는 사실이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구간에 해당하는 답만 찾아내면 되고, 그래서 gx가 또 위에 있는 유의 그래프 또는 등식을 포함한 유의 점들을 찾아내면 된다는 것. 그래서 범위가 여기까지. 그래서 아마 이 문제 답 쓴 학생들 중에서 4번을 체크를 해서 틀린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만 정리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함수 두 개 비교하는 것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y는 로그 x의 제곱이라고 표현된 함수와 y는 2로그 x라고 표현된 함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거는 같은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두 개는 다른 함수입니다. 함수가 같다는 것은 정역과 치역이 모두 같을 때 우리는 같은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위에 있는 함수는 x가 0이 아니다가 정역이고 밑에 함수는 x가 0보다 크다가 정역이기 때문에 두 개 함수는 다른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사실, 그 부분까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순열과 조합은 직접 출제 영역에서는 빠졌지만 확률 문제 풀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부분들 또는 뭐 중복 조합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순열부터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NPR은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꼭 외워둬야 될 수식 하나가 요 N팩하고 관련된 수식입니다. NPR은 N명 중에서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는 것인데, N팩을 해버렸다는 얘기는 N명을 모두 다 줄을 세워버렸다는 얘기고, 줄 세울 필요 없는 N-R명도 세웠기 때문에 그만큼을 줄 세울 수 있는 만큼으로 나눠주면 이런 수식이 만들어진다는 것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수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떤 공식들을 외워야지, 그렇지 않고 공식만 달달 외워봤자 공식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이 안 나니까 이런 부분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도 6명이 둘러앉은 방법이기 때문에 6명을 그냥 안 친다면 6팩일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는 경우, 이 자리에 앉는 경우, 이 자리에 앉는 경우 세 가지가 똑같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것. 마찬가지 이것도 6팩인데 여기 앉는 경우와 여기 앉는 두 가지 경우가 똑같기 때문에 2로 나눠주면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모양만 정육각형 모양일 뿐 원순열하고 똑같기 때문에 6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것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열하고 조합의 관계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순열과 조합의 관계는 뽑고 줄 세우는 것이 순열이라는 것. 그러면 요거 하나만 외움으로 인해서 N컴비네이션 R에 관련된 공식 자체도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또 넘어가기는 아쉬워서 아마 초반에는 좀 많은 걸 설명을 할 거고 뒤로 갈수록 설명을 많이 줄일 생각입니다. 꼭 정리해둬야 될 것들 정리해두고 뒤로 가면서는 그것들을 계속 되새김질 하면서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데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자, 이 수식을 외우기가 참 어려울 건데 특정한 한 명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 때 우리는 합의 법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특정한 한 명을 뽑는 경우와 뽑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특정한 한 명이 뽑혔다면은 나머지 n명 중에서 r명만 더 뽑으면 될 거고, 만약에 뽑지 않을 거라면 나머지 n명 중에서 r 플러스 한 명만 뽑으면 된다는 것. 요즘 자주 출제되고 있는 파스칼의 삼각형 또는
괄호넣기 문제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하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지수 문제는 지수로, 로그 문제는 로그로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학년도 9월 모의고사 나형 문제에서 아마 28번인가 9번쯤에서 28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문제를 로그로 풀면 굉장히 어렵지만 지수로 생각해서 풀면은 한 대여섯 줄이면 풀 수 있다는 것, 블로그에 이렇게 추가해서 풀어봐야 될 기출문제도 같이 넣어줄 테니까 그 문제도 같이 풀면서 정리하길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이할 때는 일단 x 곱하기 y 계산하기보다는 요거를 인수분해 한번 해서 써주는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2의 x-4제곱부터 구하면 16으로 80을 나누기 때문에 5가 될 거고, 그래서 2의 x-4제곱에 y-1제곱은 결국 5의 y-1제곱이 될 거고, 이놈은 또 5의 y제곱은 80이었는데 5의 y-1제곱이 됐다는 얘기는 5로 나눴다는 얘기라서 이게 16이고, 그래서 이 값은 2의 4제곱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x-1 곱하기 y-1은 4가 된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을 거고, 지수 문제는 꼭 지수로 풀었으면 해서 넣어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해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2차 방정식에서 해가 알파와 베타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라는 근거와 계수와 관계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2차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등식을 만족한다, 또는 베타를 대입했을 때 등식을 만족한다, 또는 인수분해를 했을 때 x-알파, x-베타라는 식이 나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데, 근거와 계수와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그 부분도 꼭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풀 때 일단 구하라를 유심히 쳐다보고 요놈과 주어진 조건 사이의 콜라보 어떻게 정리를 했을 때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곡선이 저렇게 주어졌는데 저놈의 곡선을 fx라고 하면 이거를 x-a, x-b, x-c라고 쓴 다음에 가르쳐 준 거는 f3은 6이라고 가르쳐 준 거고 f'3은 또 2라고 가르쳐 준 걸 겁니다.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정리했을 때 이런 수식이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x가 사라지고 3이 생겼다는 얘기는 x 대신에 3을 대입했다는 얘기. 왜냐면 f3은 6이라는 수식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x 대신에 3을 대입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이놈을 통분을 해본다면 도대체 이놈과 이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잘 풀어보고 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댓글 많이 달아놓으면 다음에 주말에 또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자, 5번 최근에 출제된 문제가 작년 수능 문제에서 등차 수열의 합 SN의 최대값, 다시 또 SN의 시그마를 해서 최대값을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결국 양수끼리 더했을 때 SN이 최대가 되고 큰 놈끼리 더했을 때 또 최대가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했다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일 겁니다. 이 문제 역시 A에는 등차 수열이고 A에는 등비 수열이고 B에는 그 등비 수열을 곱해서 만든 어떤 새로운 수열입니다. 그렇다면 뭔가를 곱해서 일단 요놈은 모든 수가 양수가 될 거고 양수끼리 곱해서 최대가 된다. 그럼 우리는 곱해서 최대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0의 1000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감소하고 어느 순간 1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1보다 큰 애들끼리 곱할 때는 커지는 게 되고 1보다 작은 애가 곱해지는 순간 작아진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1000에다가 3분의 1의 6제곱을 곱하면 이놈은 1보다 클 거고
1000에다가 3분의 1의 7제곱을 곱하면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b의 7이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6번 곱했는데 왜 b가 7이냐? 왜? 첫 번째 항이 1000이었고 3분의 1을 한 번 곱했을 때가 두 번째 항이고 3분의 1의 제곱을 곱했을 때가 세 번째 항이기 때문에 6번을 곱했다면 7번째 항이 될 거고 우리는 결국 b의 7을 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m은 7이 될 거고 그래서 1000의 7제곱에 3분의 1의 지수는 1부터 6까지 더하는 수일 거고 그 계산만 하게 되면 답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역시 같이 올려줄 테니까 그 문제 같이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류의 도형을 보면 울렁증이 생기는 학생들 그리고 길이의 최대 최소 나오는 순간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최대 최소 문제의 첫 번째는 일단은 2차 함수 그리고 산술기하 그리고 미분을 이용한 최대 최소의 정리를 이용한 문제풀이가 있을 겁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수식을 만들어 봐야 할 거고 출제자가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수식화를 한 다음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생각하고 풀어보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일단 요놈의 길이들이 1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세타, 각도를 가르쳐 주고 변을 가르쳐 준 상태에서 이 사각형 둘레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들을 수식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 길이가 1이라면 이 길이는 탄젠트 세타라는 것. 당연히 각도를 주어졌기 때문에 각도를 이용해서 삼각비를 이용한 수식 표현을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이 x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될 거고 결국 둘레의 길이는 2 곱하기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곱이 일정할 때 산술기하를 쓴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쓰면 될 거고 추가해서 산술기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분의 a 플러스 b는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은 루트 ab인데 기하가 뭐냐? 기하는 도형을 뜻하고 그 도형 중에 도형을 평균 냈다. 그러면 넓이가 AB인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길이가 A하고 B였기 때문에 일단 전제조건상 A는 0보다 커야 되고 B도 0보다 커야 된다는 내용. 거기에다가 합의 최소값 또는 곱의 최대값을 묻는 문제에 쓰는 게 산술기하이기 때문에 요놈이 변하고 있는데 요놈의 최소값 또는 이놈이 변하고 있는데 이놈의 최대값은 쓸 수가 없으니까 결국 산술기하를 쓰라고 강조하는 문제의 경우에 합 또는 곱이 일정하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나중에 산술기하를 이용한 문제풀이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7번 오늘의 다크호스 문제인데 원래는 1회를 쉽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또 그렇게 하면 결국 한계가 생겨서 어려운 문제까지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의 닫힌 구간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최대값을 실수 a의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새로운 함수 ga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고 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fx를 해석을 해야 되고 최대 최소의 정리라면 경계값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경계값 안에 들어있는 그 값들을 찾아낸 다음에 그 값들을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하고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한다라는 최대 최소의 정리를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값이 어디에서 존재하는지 알려면 f'x를 구해봐야 되고 이놈을 인수분해까지 끝내면 x-2a-1 x-1까지가 나올 겁니다. 뭐 인수분해 미분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테니까 굳이 그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차 함수 그래프가 결국 극값을 두 개 갖는 이런 류의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여러분들이 또 집중해야 되는 부분 하나가 뭐냐, 우리는 구하라를 생각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1부터 1 구간에 해당하는 함수만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a가 1보다 큰 부분에 해당하는 함수는 찾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 1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2a-1이 될 거고, 2a-1은 1 이상이 되므로 이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이번에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a-1이 될 텐데, 우리가 그 다음으로 고민할 부분은 과연 요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만 해석을 해내면 문제풀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1부터 1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f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놈이 GA가 될 겁니다. 그러면 2a-1보다 마이너스 1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a는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렇다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경우, 즉 a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GA는 f의 2a-1이 됨을 알 수 있고, 출제자가 구하라고 한 게 마이너스 1부터 1 구간의 GTDT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0 구간과 0부터 1 구간까지를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될 겁니다.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요놈의 f의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써지면 될 거고, a가 0보다 큰 구간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f의 et-1의 dt라고 하면 될 겁니다. 이 문제 계산이 굉장히 더럽게 느껴질 테지만, 계산 더러운 문제 연습하다 보면 실제 수능장에서 어려운 문제들도 술술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산도 스스로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해설지는 블로그에 역시 올려둘 테니까 그거 같이 체크하면서 자신의 계산과 비교해보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또는 차이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8번 삼각함수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특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대칭성, 그 다음에 주기,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이 그래프는 sin 3x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3분의 파이, 여기는 3분의 2파이, 여기는 파이가 된다는 것. 주기가 sin AX의 경우에 절대값 A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고, A가 3인 케이스니까 주기가 3분의 2파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수식을 볼 때 팁 하나를 주자면, A하고 F는 개수가 둘이가 1이고 나머지는 2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A 더하기 F는 파이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B하고 E의 평균이 여기이기 때문에 B하고 E의 값의 합은 파이가 된 2B, 요 값의 합은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C하고 D의 평균이 또 여기가 된다는 사실로 C 플러스 D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9번 3 이상의 자연수. 문제의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거는 뭐 x, y, z, 그 다음에 x, y, z가 양의 정수 또는 자연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뭐 어색함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발견적 추론을 해봐도 되고, 아니면 바로 중복조합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도 있을 텐데, 일단 A3이라고 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3일 거고, 양의 정수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개씩 주고 나면 결국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는 0을 만족시키는 해의 개수를 찾으면 그놈이 A3. A4의 경우에 여기가 1이 되는 경우, A5가 되는 경우 요놈이 2가 되는 케이스. 그래서 A3에는 서로 다른 3개의 연결을 나눠주는 케이스 3H1, 그 다음에 3H2가 되면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만약에 뭐 A 3, 4, 5 이 정도 더하라 이 정도였다면 그냥 노가다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시그마 3부터 10까지 우리는 8개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문제라면 일반항 AN을 찾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겁니다. 자, 여기가 3이니까 AN은 3H 그 다음에 3일 때 0, 4일 때 1, 5일 때 2이기 때문에 n-3임을 알 수 있을 거고 요놈은 n-1 컨비네이션 n-3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이놈은 n 컨비네이션 1에 n 컨비네이션 잘못 썼는데 요놈은 다시 n-1 컨비네이션 2까지 쓸 수 있을 거고 요놈은 2분의 n-1 곱하기 n-2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놈의 역수를 여기다 넣어서 분모가 두 개의 숫자의 문자의 곱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부분분수를 풀어서 정리해주면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면 이 문제 역시 어렵지 않게 풀 건데 혹시 또 부분분수 정리하는 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부분분수 정리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a 곱하기 b분의 1인 경우에 a보다 b가 큰 경우 작은 놈 큰 놈을 쓴 다음에 이놈의 원리는 a분의 1 b분의 1이 된다는 사실만 기억을 하고 이놈을 통분했을 때 a 곱하기 b분의 b-a가 되기 때문에 이 앞에 b-a분의 1을 쓰면 된다고 정리하면 될 겁니다. 조금 전의 문제도 n-2 곱하기 n-1분의 1이라고 쓰면 요놈에서 요놈을 빼면 1일 거고 그래서 n-2분의 1 마이너스 n-1분의 1 대신에 괄호를 꼭 쳐주고 이 순서대로 모든 숫자들을 나열해 가다가 문제를 풀면 실수 없이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도 기출문제에 G1은 0이고 K는 N은 1, 2, 3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gx분의 fx는 n-1 곱하기 n-2라는 기출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문제 출제하신 선생님이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는 문제는 제가 직접 제작한 문제도 있고 강남권 학교의 기출문제들 가지고 함정이 있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 그리고 실제 수능에 신유형으로 등장할 수 있는 문제들을 600개의 내신 기출문제를 검토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만든 문제들도 일부 수능 문제로 본따서 만든 문제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 학교 내신 기출문제들에서 수능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풀다 보면 이런 것들 다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시험장에 딱 앉아서 문제를 봤더니 다 본 문제인데 그러면서 쉽게 다 정리하고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도 첫 번째로 일단 고민을 해본 내용 그리고 문제 풀에 들어가기 앞서 또 하나 얘기하자면 3차 함수, 4차 함수, 그 다음에 다항식 또는 다항함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2차 함수라는 표현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고 3차 함수 하면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수식을 써서는 함수 추론하기가 어렵습니다. 함수 그래프 개형을 많이 그려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을 때 어떤 류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어떤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에 치중을 해야 되지 방정식을 이용한 문제풀이로는 문제풀이를 할 수 없다는 사실 꼭 가슴에 새기고 연습을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 n차 다함수 fx에 대해서 이 fx 중에 최소, n이 최소일 때의 g'x를 구하라는 것. gx는 1차 함수였는데 g'x를 구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gx의 1차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가에서 f0은 12라면 f0은 12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상수항이 12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fx 자체가 어떤 수식의 곱으로 표현이 될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굳이 상수항을 10이라고 생각해서 10이라고 써놓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약간 마음가짐이 좀 다를 거라고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마음가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에서 g0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gx를 mx라고 쓸 수 있을 테고, 결국 구하라는 것은 이 m을 구하라는 것. 또 하나 집중해야 되는 건 뭐다? n이 최소가 될 때의 m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로 돌아와서 리미트 x가 k로 갈 때 m 곱하기 x-k분의 요놈이 지금 k-2가 될 텐데, x에 k를 대입하면 요놈은 언제나 0이 되기 때문에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언제나 요놈은 0이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요 전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f1도 0이어야 되고 f2도 0이어야 되고 f3도 0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파악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fx는 일단 최고차의 개수를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쓰고, 우선은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사실, k가 1일 때를 대입을 해보면 x-1이 x가 1로 갈 때 요놈이 0이 됐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갈 때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x-2, x-3도 존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k가 1로 갈 때 계산을 해보고 2로 갈 때를 잠깐 더 생각을 해보자면, k에 2를 대입했을 때 극한값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k가 2라면 x-2가 약분이 된 상황에서 x-2라는 식이 하나가 더 있어야 극한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제곱차수가 돼야 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4차 함수 자체가 fx가 최소 차수를 갖는 함수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k가 1로 갈 때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자면, 자, 이게 약분이 된 상황에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m분의 a에, 그리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k에 1일 때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사실. 또 k가 3일 때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k가 3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놈하고 이놈이 약분이 된 상태에서 x에 3을 대입을 해서 계산해주면 n분의 a, 그 다음에 3을 대입했기 때문에 여기는 2, 그 다음에 3에서 2 빼서 제곱하면 1일 거고, 이놈은 다시 1이 나오기 때문에 m하고 a 값을 동시에 두 개 다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n 값이 2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 g'x이기 때문에 gx의 1차항의 개수를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극한값의 계산 문제는 분모 또는 분자가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 0이 되는지 아니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0이 돼야 된다는 사실, 분자가 0이 됐는데 극한값이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했다는 얘기는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문제를 푼다면 극한값 관련된 함수 추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모 또는 분자가 0으로 갔을 때의 극한값의 존재 유무, 그리고 극한값이 0으로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석들. 마찬가지로 3차 함수, 4차 함수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블라블라 쓰기보다는 인수로 갖는 수식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부분부터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것, 이걸 연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수업이 긴장도 하고 해서 말도 꼬이고 살짝 애매하게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갈수록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조금 어색하더라도 서로 응원하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